리트리버가 공격성을 보였다. 갑자기 보였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갑자기 보였을 리가 없어요. 보호자님이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뭔가 아니란 생각을 하셨겠죠. 일단 영상을 보시면 얘네들이 왜 갑자기 공격성이 아니냐, 심한 줄당김이 이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극 대상을 보고 보호자님이 컨트롤하면 줄이 느슨해지거나 보호자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영상 속 모습 보면 이미 줄 당겨서 그쪽으로 진돗개 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고 보호자님은 컨트롤하지 못하셨죠. 이 심한 줄당김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아니란 생각. 우리 아이가 산책 시에 흥분도가 높고 달려드는 모습이 있고 자극 대상을 보고 그리고 짖는다. 근데 내가 멈추라고 했을 때, 진정하라고 했을 때 멈추기 힘든 아이다 하면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진 않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는 언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는 아이다. 치고 나가다가 아까 사실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쵸? 무작정 걔네들은 달려가는데 그럼 그 리트리버 아이도 사고를 당했을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진 않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안 물었던 거지 어느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하고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또 말씀드리지만 산책 시에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은요, 집안에서 통제가 안 되는 행동을 무조건 보일 거예요. 집안에서 둥글둥글하고 보호자님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잘했어 했을 때 그냥 유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 있죠. 그런 밖에서도 보호자님 재질을 잘 따라요. 근데 실내에서부터 뭔가 짜증났을 때, 자기가 심기가 불편할 때, 하기 싫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보호자님이 그걸 하려고 할 때 이를 드러내거나 도망다니거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되게 보편적으로 그런 아이들일수록 밖에서 통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트리버도 천사견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실내에서도 자기가 심기 불편함, 먹는 거 앞에서 으르렁거리거나 보호자님께 입질이 있거나, 리트리버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작은 상황 하나지만 그런 상황 하나에서라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짜증을 내거나. 근데 그런 모습을 아마도 보였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산책 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구장창 산책 교육만 시키지 마시고요. 실내에서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얘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네, 주도권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그런 게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보호자님이 끊어주시고 바꿔주시는 게 산책 훈련에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딱 단편적으로 이 문제 행동, 저 문제 행동, 분리불안, 짖음, 공격성, 산책 이렇게 나눠서 보지 마시고 문제 행동은 다 복합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사회성이 부족하고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있겠죠. 내 보호자밖에 모르는 그 사회성이 좀 낮은 아이들이니까 분리불안에도 연관이 있고, 분리불안이 있으면 어때요? 평소에 실내에서 불안감이 높아요. 그럼 외부 소리에 대한 짖음이나 경계도 훨씬 더 높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단편적인 예이지만 이 정도로 문제 행동은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산책 교육을 필요로 하실 때 제가 이런 팁을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줄은 어떻게 잡으시고, 그리고 짖었을 땐 어떻게 대처하세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 생활 속에서 내가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방법은 제가 영상을 아까 찍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방문 교육 영상인데요. 그래서 짖는 거 어떻게 고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통 다 그럼 짖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달려드는 거 어떻게 옆에 따라 걷게요? 그런 질문보다는 얘가 왜 짖는지, 그리고 짖기 전에 우리가 해줘야 될 대처는 무엇인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개는 짖으니까 짖는 걸 어떻게 멈출까, 공격성을 어떻게 없앨까, 이게 아니라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짖었을 때 대처 방법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짖었을 때 대처 방법은 어렵지도 않아요. 목줄 컨트롤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바디 블로킹으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짖는 거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평상시의 산책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동선을 함께 해라, 보호자님 옆에 따라 걷게 하고 차분하게 걷게 해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한 번 더 준비해 봤거든요. 제가 일단은 베스트 저희 애들 자랑은 아니고요. 이렇게 산책을 하는 강아지라고 하면 분명히 자극 대상 보고 달려들 수도 있고 짖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가라앉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U자 형태, J자 형태의 줄 형태는 이런 느낌이에요.
저보다 앞장서서 가도 상관없어요. 줄만 느슨하다고 하면요. 문제 행동이 없으니까요. 도보는 있더라도 제가 금방 멈출 수 있는 아이인 거니까. 근데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면은 보호자님 바로 옆에 따라걷게 하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실 근데 너무 잘하죠? 여기도 제가 줄 당기죠? 자, 보세요. 느슨하게 가다가 제가 줄을 툭 하고 치는 순간이 있어요. 당겨서 저쪽으로 가려고 할 때 툭 당겨서 다시 U자 형태를 만들어 버려요. 도보람보가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냐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느슨하게 걸어야지 본인이 편안하다는 거를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바로 느슨한 형태가 오죠. 근데 보호자님의 반려견은 이런 모습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찍어왔어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가자 했을 때 토리의 반응, 그리고 그에 따라 저의 반응을 보시면 돼요. 가자 했을 때 강아지의 반응,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산책 교육할 때 보호자님들이 쭉 한 바퀴를 돌아다니시면서 산책 교육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구간 반복 산책을 하시면서 동선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이들은 이것저것 호기심 있게 뭔가 신경 쓰느라고 보호자님이 아무리 가자 해도 방향 바꾸기에 신경 쓰지 않고 보호자님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m 정도 거리를 정해놓고요. 왔다 갔다 하실 건데, 강아지가 한 세 걸음 정도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줄로 계속 내 옆에 당기거나 일로 오게 툭툭 치지 마시고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가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랑 이렇게 가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제가 줄을 쓰는 것도 허리를 굽히죠. 허리를 핀 상태에서 줄을 위로 당겨가지고 강아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살짝 굽히고 강아지 키에 맞춰서 머리의 방향을 돌려주는 느낌으로 줄 컨트롤을 해요. 요렇게. 그렇게 해서 위치가 맞으면은 칭찬, 옳지, 잘했어 하고 강아지의 위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짧게 동선교육을 이해하셨죠? 달려드는 토리는 강아지에 대한 흥분도가 높아요. 짖고 달려드는 행동이 있어요. 사람 보고도 종종 짖고 그래서 요 영상 산책 교육 이제 진행을 하는데 마침 강아지가 저 뒤쪽에서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리를 진정시키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짖음 어떻게 멈춰요?에 대한 답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짖고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이 이것만 잘 듣는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앞전에 보였던 동선교육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제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토리가 흥분하죠? 왕왕왕왕왕왕 하는 스타일이에요. 토리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달려들면서 왕왕왕 하고 약간 이성의 끈을 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흥분도가 낮았던 이유는 제가 미리 차단해서 그래요. 얘가 이미 다 짖고 나서 그걸 진정시키려고 하면 강아지 목을 아프게 하는 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대상을 보고 흥분할 것 같다, 그럼 미리 줄로 툭 끊어주시거나 보호자님 바디블로킹으로 그 생각, 그 대상에 꽂혀있는 그거를 깨주시거나. 한번 보세요. 강아지가 지나갈 때 토리 막 이제 짚고 달려들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바로 안 치지 않는 이유는 줄로도 흥분도가 가라앉기 때문에, 짖지 않았기 때문에 안 치지 않았는데, 보호자님들은 되도록이면 얼른 안 쳐버리시는 게 좋아요.
줄로 제지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앉아를 시키죠. 앉아를 시킬 때 어떤가요? 뭐 토리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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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말을 하지 않죠. 앉아 하고 바로 앉혀버려요. 이유는 앉아에서 한 번만에 앉는 아이면은 말씀으로만 앉아시켜도 돼요. 근데 강아지들이 흥분했을 때 말 안 들어요. 막 흥분했을 때는 엎드려 한다고 해서 팍 엎드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억지로 엉덩이를 누르고 줄을 당기고 얘를 괴롭히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 애를 빨리 진정시켜줘야겠다. 진정시키는 자세는 앉아나 엎드려니까 그걸 내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줘야겠다. 이 생각으로 줄로 엉덩이를 줄로 또는 손으로 앉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앉아 하면서 앉혀버리죠.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아이 컨택을 유도하고 간식을 줬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셨을까요? 우리 아이가 내가 미리 동성교육을 하고 이렇게 미리 차단을 했는데도 이미 지져버렸다? 그럼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얼른 앉혀버리시거나 엎드려 시켜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누구야 앉아 앉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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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지 마시고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뭐냐, 강아지 지나갈 때 아이 컨택을 스스로 했대요. 과연 스스로 했는지 볼까요? 똑같죠? 제가 요 강아지가 멀리서 제가 먼저 봤어요. 그래서 미리 진정을 시켜줬죠. 앉아 줄로 툭. 자, 발길질이 아니에요. 보시면 제가 발로 툭 위로 들거든요. 그쵸? 이 역할은 뭐예요? 저 강아지 신경 쓰지 마. 내가 너 막아주고 있어. 제 역할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내 역할. 내가 여기 있어. 신경 쓰지 마. 그걸 발로 한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그랬더니 토리가 가만히 있다가 제 눈을 봤거든요. 옳지! 그랬더니 제가 칭찬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구 흥분했을 때 조용히 해! 하고 가자!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지 마시고요. 안 돼! 하고 아이 컨택을 유도하시든 아니면 아이가 진정해서 보호자님 이렇게 쳐다봤을 때든 무조건 칭찬하고 간식 주시고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 강아지 봤을 때 무조건 저 친구한테 짚고 달려드는 생각보다 보호자님 눈을 쳐다보면서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아까 그 앉아 설명을 좀 자세하게 가까이서 찍은 거라 보시면 되겠네요. 옳지. 그쵸? 토리는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딱 앉고 무언가 행동을 하고 저 눈을 한번 봐요. 이게 어느 정도는 맞춰가려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어? 하고 확인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얼른 칭찬하고 간식 주거나 말로 예뻐해 주죠. 마지막 한번 보세요. 한 손으로는 줄을 위로 당길 거예요. 평소에 산책할 때 말고 앉아 시킬 때요. 앉아 시킬 때 딱 멈춰서 줄을 위로 당길 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엉덩이 내려서 앉아 시켜 줄 거예요. 요렇게 손을 쓰는 거겠죠? 목줄 잡은 거는 위로, 엉덩이 쪽은 밑으로. 앉아 해야지 고개가 위로 돌리면서 무게중심이 밑으로 쏠릴 테니까. 앉아 있는데 안 앉으니까 저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죠. 보호자님들도 이렇게 이 모습이셔야 돼요. 그래야 강아지가 보호자님 말씀 한 번만에 바로바로 집중하고 따를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지, 안 한다고 해서 계속 앉아 뭐 토리야 여기 봐 앉아 예쁘게 말씀하시거나 엄하게 말씀하셔서 듣게 하지 마시고요.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밖에서 기다려야 해요. 우리 아이가 산책 중에 너무 달려들고 짖는 게 심하다, 그래서 동성교육이고 뭐고 안 된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어도 밖에서 기다려 교육이랑 실내에서 기다려 교육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실내에서 얌전하고 차분하게 잘 기다리는 아이더라도 밖에서의 기다려는 또 달라요. 그래서 산책 교육 중에 제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보호자님, 밖에서 앉아 기다려 하나요? 밖에서 안 시켜봤는데요? 한 10분 중에 8분 이상은, 밖에서는 안 시켜보는데요? 왜 이런 답변이 나올까요? 계속 걷는 산책. 냄새 맡는 거 기다려주는 산책. 요것만 하셔서 그래요. 근데 산책이 걷고 뛰고 냄새 맡는 거 기다려주는 산책이 전부가 아니라 보호자님이 밖에서 어떠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앉으면 앉을 수 있고 엎드려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는 아이여야 돼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 문제 행동이 크지 않더라도 미리 연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돌발 상황에 대해서 바로 대처하실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언제 또 사고로 이어질지 몰라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간다, 친구들, 거적대기씨 집중. 거적대기 집중. 간다란보. 간다. 간다란보.